안녕하십니까. 샤아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이제 개혁의 두 번째 순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에서 이제 기소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동의하고요. 그래도 또 하나 좀 더 확실하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인적 청산이죠. 개혁은 항상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됩니다. 제도만 뭐 개혁한다고 해서 잘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이 운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적 청산, 즉 썩어 빠진 애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깨끗한 것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제도 개혁이고요. 어차피 성적표는 뻔합니다. 대한민국이 부패 성적을 보면은 지금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42 이 정도 되는데요. 군사 독재가 끝날 때보다 더 부패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데 한국은 점점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아프리카 나라보다 성적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패한 나라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그들이 부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왔더니 너무 많은 돈이 생기고 거기서 검찰로 해서 인맥을 쌓아서 거기서 또 부정한 짓을 하고 이제 하다못해 검찰 내부에서 부정하게 행동하고 부정한 명령을 받고 이익을 얻고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인적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공무원을 또 처벌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범죄는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 제도는 피의자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증거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고 피고인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는 것인데, 지금 세상의 자료들이 100년, 200년 지나도 안 없어질 겁니다. 즉 억울한 것은 없죠. 증인들은 사라질 수 있어도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검사나 판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공소시효 제도 뒤에 숨어서 국민들을 마음대로 조작해서 처벌하고 잘못된 거 알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죄는 일반인들의 죄보다 훨씬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 죽어도 그 벌을 면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형사정책에서 통계를 내보면은 엄하게 처벌하는 것, 즉 중형을 과하는 것과 반드시 처벌하는 것과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반드시 처벌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검사나 판사도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내 죄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내가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 검사일 때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 즉 홀로코스터 했던 독일 장교들, 나치의 장교들이 80세, 90세 돼도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돼야 됩니다. 또 일단 검사가 됐는데, 검사가 되고 나면 신분 보장이 되니까 잘못을 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뭐 별로 면직당하지 않죠. 따라서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일정한 검사가 이제 하위 평가를 받으면은 필요적으로 면직해야 되는 거죠. 탄핵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 100명의 검사 중에서 90등이야. 너는 능력이 없어. 물러나. 너 불공정해. 평가받았어. 물러나. 너 부당하게 일 처리해. 물러나.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어떤 시험 같은 검사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해 일정 수의 이상을 검사들은 자동 면직하게 돼야 되고, 그 명단은 공개돼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도 있죠. 다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해서 그런 사람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또 선거를 통해서 검사에 대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아, 검사들 평가가 공정하게 나온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면 그 사람들은 면직이 안 되고, 만약에 선거를 해서 그 평가를 했는데 아, 검사들 썩어 빠졌다. 이렇게 되면 전체들이 서로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상위직, 고위직 검사들과 또는 일정 평가 이하로 나온 사람들은 그 아까 얘기하자면 뭐 10%라면 30% 40%를 잘라내야 되겠죠. 또 하나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법연수원의 폐지입니다. 왜 사법연수원의 폐지를 말하냐면, 원래 사법연수원이라는 거는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시험은 합격했지만 실무를 모르기 때문에 실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나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연수원 동기라든가 연수원 선후배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교도 다르고 공부도 달리 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고 하나의 변호사 자격기란 거에 의해서 이익단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물의 성질이 서로 모이려고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 능력은 검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인맥을 쌓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윤석열이 그 대표적인 예죠. 시험은 늦게 됐지만 서울대라든가 해가지고 후배들 뭐 자리 원하면은 자기 동기, 대학교 동기한테 전화해서 서로 인맥 맺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볼봐주게 해서 인기를 얻고 거기에서 보스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두환이도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서로 보직을 봐주고 서로 이익을 나누면서 공고히 하다가 쿠데타까지 성공한 것이고요. 따라서 법원연수원이, 사법연수원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검사,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인적 네트워크를 창조하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땅이 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호사 시험 붙었다고 전부 모아가지고 그 인맥을 쌓게 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마다도 변호사가 되려면 서로 다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부패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냥 사법연수원이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이 연수원은 폐지해버리고 각자가 뭐 법원이라든가 또는 검찰이라든가 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에서 일정 수준 그냥 배우는, 또는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 사무를 배워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도 많지만 최소한 부에 의해서 변호사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빠졌다고 봐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했을 때만 해도 개혁적인 의미였고 저도 그땐 찬성했습니다만 전혀 원래 그 이상과는 동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없고요.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제도라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자, 잘못된 겁니다. 그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설하고 이제 뭐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정 시간 있다가 성적 좋으니까 넌 판사, 넌 검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적이 좋다고 양심이 좋은 건 아닙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매우 잘못된 제도고요. 반드시 이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변호사 합격한 다음에 변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해서 그 중에서 양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즉 능력 있고 양심적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을 검사나 판사로 임명해야 됩니다. 즉 바로 스트레이트로 검사나 판사가 성적 좋다고 임명되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검사도 일정 기간 이상은 검사로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계속 같은 직업을 하면 부패하고 썩기 때문이죠. 따라서 5년이나 10년이라는 검사 임기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 이상은 당신이 판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렇게 돼야 되지 변호사라는 것, 검사라는 것을 오래 해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사에 대한 개혁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됐다고 해도 종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를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만 너는 종신판사로 된다. 그리고 종신판사로 임명하든가 아니면 다시 나와서 변호사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로서 임명이 됐어도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종신판사가 되는 거죠. 미국은 대학 교수도 학위 따고 교수로 있다고 하더라도 종신교수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연구 성과를 가지고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야 종신교수가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교수가 돼도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노력 얼마나 힘드냐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쟁력 있는 체제를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있다가 10년 이상 근무하다가 검사로 또 한 5년, 10년 근무하다가 능력이 있어서 판사가 되거나 아니면 변호사에서 바로 판사가 돼서 그 안에서 또 1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너는 실력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저거다. 그런 사람만 종신판사로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판사는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돈하고 상관없이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 난 돈 벌고 싶다 하면 변호사로 나가면 됩니다. 그 대신 종신판사에게는 엄청난 책임감도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패한다. 여지없이 목을 내리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검찰이 그 기소청이 된다면 별로 의미 없겠지만 검사 동일체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검사 동일체라는 거는 형벌에 있어서 객관적인 그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지금은 이익 동일체 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기소청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10분이 넘었으니까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